자, 대손 충당금 및 대손금 조정 명세서 적혀 있죠. 우리 그 부가가치세법 하면서 대손세액 공제신고서 기억나시죠? 그 대손세액 공제신고서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대손세액 공제신고서는 부가가치세가 있는 거래에서 못 받은 거 부가가치세 안 돼도 되도록 해달라는 거죠. 그죠? 그런데 지금 우리 법인세는 부가가치세 이야기 아니잖아. 얘는 지금 우리 대손금이든 돈을 못 받게 되었던 아니면 대손상각비라 처리했던 기타의 대손상각비라고 처리했던 아니면 대손충당금을 상계했었던 어차피 대손충당금도 기말에 대손상각비라고 비용 처리한 거죠. 그러면 그렇게 비용 처리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 법인세법도 그대로 인정해 주냐 안 해주냐 이제 그 부분을 또 체크를 할 거예요. 그리고 이 대손충당금을 설정을 할 수 있는 채권이 있고 대손충당금을 설정을 인정 안 해주는 채권이 있어요. 그럼 이 대손충당금이라는 얘는 추정경비죠. 추정경비이기 때문에 이 대손충당금에 대해서는 기말에 설정하는 한도를 가지고 있어요. 무작정 내년에 많이 당할 것 같다고 무작정 많이 설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대손충당금 설정하는 한도도 생각을 해야 될 거고, 그리고 우리는 그 한도 계산하기 위해서 그럼 대손충당금을 법인세법이 설정해도 된다라고 인정할 그 채권의 잔액도 체크를 해야 될 거고, 그러면 거기에다가 대손 처리한 회계 처리를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도 우리가 결정을 해서 조정을 해줘야 될 거예요. 그래서 넓게는 세 부분을 보게 될 거예요. 대손충당금 설정하는 채권에 대한 거하고, 그리고 대손충당금 우리가 기말의 한도만큼 설정하는 부분하고, 그리고 또 대손 처리를 인정한다 안 한다는 부분, 크게는 세 파트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 교재 첫 번째는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 대상 채권 범위 등이라고 적혀 있는데, 자, 일단 우리는 대손이라고 채권을 못 받게 되는 거는 다 대손의 범위 속에는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는 회계상의 자산의 유출이 발생한 거잖아요. 채권은 자산이니까 그걸 못 받게 되면 범위 속에는 들어오는데, 자, 이번에 보시면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 송금 산입 제외 채권이라고 적혀 있는 것 있죠. 이 말은 대손으로 인정하지 않을 채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손 당했다고. 자, 첫 번째가 법률에 의한 것을 제외한 채무 보증으로 인해서 발생한 구상 채권. 이 구상 채권은 이거예요. 여러분들 연대 보증이라는 이야기 들어본 적 있죠? 연대 보증을 섰는데 보증 섰던 애가 돈 못 갚아서 나한테 넘어온 거예요. 그럼 어쩔 수 없이 내가 돈 갚아야 되겠죠? 그럼 돈 갚고 끝낼 건가? 아니죠. 보증 내가 서줬던 그 친구한테 돈 받아야 되겠죠? 그거 돈 받으려고 하는 걸 구상채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거는 우리는 대손충당금이나 아니 대손으로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다음 특수관계자의 업무하고 관계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있죠. 우리 특수관계자는 우리 뭐 대표이사라든지 우리 기업에 있는 사람들은 특수관계자들이에요. 주주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업무하고 관련 없이 가지급금은 대여금의 성격이라 그랬죠. 그러면 그 빌려준 거는 못 받게 돼도 대손으로 인정 안 하겠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리고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미수금으로 대손세액 공제를 받은 금액 적혀 있죠. 자, 지금 적혀 있는 글자에서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지금 미수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부가가치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가가치세 부분.
우리 매출세액 부분 있죠. 우리 외상 매출금이든 미수금이든 회계 처리할 때에 다 부가가치세도 외상 매출금이라고 차변에 쓰잖아. 미수금이라 쓸 거고. 그죠? 그럼 그 부가가치세는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죠. 맞잖아. 토지를 제외한 미수금도 받을 수 있고 우리 과세품 판 거에 대한 외상 매출금도 받을 수 있죠. 그러면 그 부분은 대손이라고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예요. 송금산이 비용 처리하는 걸. 자, 그리고 할인어음, 배서 양도한 어음이라고 적혀 있죠. 자, 우리가 어음을 팔았거나 아니면 우리가 배서 양도한 거에 대해서도 우리는 대손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고, 또 특수관계자에게 고가 양도한 경우에 시가초과액이라고 적혀 있죠. 특수관계자한테 우리가 물건을 뭐가 파는데 특수관계자는 자, 우리 법인세법은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이라는 게 있어요.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이라는 건 우리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는 우리가 뭔가를 싸게 샀던 비싸게 샀던 싸게 팔았던 비싸게 팔았던 전부 다 부당하게 조세를 우리는 깎아버리려고 하는 악의적인 생각으로 판단해서 무조건 시가로만 인정하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시가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약정에 의해서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금액이다라고 적혀 있죠. 자, 우리는 그 약정에 의해서 채권의 전부나 일부를 포기한다는 건, 자,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그 어느 회사에 물건을 1,000만 원치 팔았어요. 근데 걔가 950만 원만 주는 거예요. 그럼 50만 원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50만 원 받으려고 그랬더니 걔가 나한테 나 이제 1억 원치 물건 살 거야. 그냥 걔 없는 걸로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 1억 원치 팔아야지.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50만 원을 안 받은 거예요. 그럼 이건 대손인가요? 접대한 거죠. 법인세법은 그런 건 접대라고 볼 거예요. 대손상각비든 접대비든 비용이에요. 그런데 접대비는 한도가 있거든. 또 전혀 엄마와 상관없으면 기부한 거로 볼 건데 기부도 한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정 과목마다 한도가 있는 거니까 얘는 대손상각비로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부 다 제외하겠다라는 이야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대손 충당금하고 세 번째에 송금산입 범액 및 계산 세무 조정이다라고 적혀 있는데, 자, 우리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는 건 자, 설정은 우리는 1%와 대손 실적률 중에 큰 금액으로 설정하는 걸 인정해 줄 거예요. 설정 한도라고 보세요. 그럼 우리 대손 충당금 설정 한도는 1%와 대손 실적률 중에 큰 걸로 한다는 건 최소 1%를 인정해 줄 거란 이야기죠. 그죠? 자, 그런데 자, 문제는 이 대손 실적률을 문제에서 알려줄 때도 있고 아니면 안 알려주면서 스스로 여러분이 계산을 시킬 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대손 실적률을 계산하는 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건 법인세법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법상 대손 충당금 설정 채권 잔액인데, 자, 제가 앞에 이것자를 안 썼네요. 정기말 혹은 올해 기초, 정기말이나 올해 기초 대손 충당금 설정 채권 잔액분의 단기 세법상 대손 시인액을 가지고
계산할 거예요. 당연히 곱하기 100을 해야 퍼센테이지가 되겠죠. 정기 말에 얼마를 채권이 있었는데 그 중에 올해 얼마 못 받았다고 계산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야 올해 실제 대손이 얼마 발생했는지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겠죠. 대손율을.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게 장부상이 아니고 세법상이에요. 세법상. 세법이 그냥 회계 처리한 내용이 아니고 세법이 대손당했다고 인정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 정기말 정보가 있으면 쓸 건데 정기말 정보가 없으면 기초잔액 가지고 쓸 거고, 이 기초잔액이 장부상의 잔액을 가지고 시작한다면 세법상의 잔액으로 바꿔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세법이 대손을 인정 안 했다는 건 채권 잔액도 줄이지 말란 이야기하고 같은 거거든. 너 못 받게 된 거 아니니까 줄이지도 마. 비용 아니야만 하는 게 아니고, 그럼 그런 것들을 다 반영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올해 대손 당한 것도 실제 대손 당했다라고 인정하는 금액 가지고 할 거예요. 그럼 얘는 지금 한도를 이야기하는 건데, 만약에 얘가 1%가 안 되면 큰 거 쓰니까 1%를 쓰겠죠. 그러다가 1%가 넘어가면 우리는 실적률을 선택해서 실적률로 우리가 써줘야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손 실적률을 계산을 할 건데, 자, 이 법인세법은 이 대손 충당금을 총회법을 써요. 보충법이 아니라 총회법 또는 환입법이라고 하는데, 자, 우리 회계 기준에서 대손 충당금 설정할 때는 우리 대손 예상액에다가 대손 충당금 잔액을 빼면 올해 얼마 보충할 거다 그래서 그 금액만 보충을 했었죠. 그런 방식이 회계에서 쓰는 방식이고, 그런데 세법에서는 그렇게 안 하고 대손 충당금의 잔액이 남아 있으면 대손 충당금 잔액을 전부 다 제거해 버리고 올해 다시 한도만큼 새롭게 설정할 거예요. 그게 우리 총회법이다 보시면 돼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리가 100이라는 대손 예상액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회계 기준에서는 보충법을 쓰는데, 이 보충법은 우리가 봤더니 잔액이 60이 있어요. 잔액이 60이 있는 거예요. 그럼 100이 예상이 된다면 보충법은 그냥 플러스 40을 넣어버리는 게 우리 회계 기준에서 쓰는 방식이었죠. 우리 채권자에게 대손 당할 대손 추정률을 곱해서 그 금액 만들 건데 대손 충당금이 60 있으면 40 넣었잖아. 그런데 법인세법은 이런 방식이 아니고 똑같이 100을 설정하는 건 똑같은데, 먼저 첫 번째로 기존에 있던 60을 먼저 빼내 버려요. 그래서 제로로 만들 거예요. 기존 거를.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다시 100을 올해 새롭게 100을 집어넣어서 100을 만들 거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는 먼저 해야 되는 작업이 기존 걸 다 정리하는 작업을 먼저 해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예를 전부 다 정리를 할 건데, 만약에 이때 과거에 부인한 게 있다면 이 부인액 중에 대손 충당금 설정한 부인액 말하는 거예요. 부인액은 전부 다 추인해서 제거를 할 거예요. 과거에 한도 초과가 났었다면 한도 초과 난 것도 이제 얘네도 다 없애버리기 때문에 얘는 추인해서 없애버려야 돼요. 그래서 자, 이런 표현을 써요. 자, 전기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는 단기에 자동 추인을 한다는 거예요. 역조정. 그럼 전기에 한도 초과난 거를 올해 역조정해서 추인해 줄 거기 때문에 결국은 없애버릴 거란 이야기죠. 그래서 한도 초과 났을 때에 유보 발생해 놓고 그 다음 연도 되면
얘네들 다 우리 계산상으로 하면서 다 빼버릴 거기 때문에 차감 조정으로 우리는 유보 감소로 없애버릴 거예요. 자, 얘는 기억해 두세요. 나중에 지금 이 서식 말고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만 하는 서식에서 정말 성의 없게 한 줄 적혀 있어요. 정기말 대손충당금 한도 초과 금액이 얼마 있다. 딱 이렇게 한 줄 적혀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거는 알아서 자동 추인해라 그 이야기인 거예요. 뒤집어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이 대손충당금 설정에 대한 게 지금 460페이지에 지금 3번 보시면 대손충당금은 외상매출금, 대여금, 기타 채권 합계액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채권 잔액의 대손 실적률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라고 했죠. 지금 저거 이야기하는 거잖아. 위에 거. 그죠? 자, 그럼 이때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게 이 채권 잔액이 이거죠. 세법상 대손충당금 설정 채권 잔액이 있죠. 이 세법상 대손충당금 설정 채권 잔액이 있고 이 대손 실적률인 건데 다시 또 올해 대손충당금 한도를 계산을 할 때 그때 올해 거에 또 세법이 생각하는 채권 잔액을 단기 걸 또 만들 거예요. 얘는 지금 정기 거죠. 정기 거. 그러면 올해 세법이 생각하는 또 대손충당금의 대손충당금 설정할 채권 잔액을 만들 거예요. 그럼 올해 거 채권 잔액을 만들 때에 아래 당구장 표시 보면 동일인에 대한 매출 채권과 매입 채무가 있는 경우에도 이를 상계하고 하지 않고 총액으로 충당금 설정할 수 있으나 자, 당사자와의 약정에 의해서 상계하기로 한 경우에는 제외한다라고 적혀 있죠. 그냥 같은 한 회사한테 우리가 외상 매출금도 있고 외상 매입금도 있는 거예요. 그럼 서로 상계하기로 약정을 했다라고 하면 이건 대손 당할 확률이 없게 되죠. 그러면 대손 충당금 설정 제외 채권으로 들어갈 거란 이야기예요. 자, 기억해 두세요. 얘도 쓰일 거예요. 자, 우리 오른쪽 페이지로 가서 461페이지에 위에 대손 충당금 설정은 결산 조정 항목에 해당하므로 한도 미달액에 대한 세무 조정은 없고 한도 초과는 송금 물산입 유보로 소득 처분한다. 지금 얘가 결산 조정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장부에 대손 충당금 설정할 때 차변에 비용 처리하는데 얘를 한도에 미달된다고 해서 결산 때에 더 추가로 결산이 아니라 세무 조정할 때 추가로 송금 산입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결산 조정 사항은 장부에 써서 한도 이내면 인정해 주는 거였잖아요. 왜냐하면 추정 경비이기 때문에. 하지만 추정 경비라서 한도를 정하고 있고 그 한도 넘어간 거는 우리는 비용으로 인정 안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유보를 하고 나서 다음 당구장 표시를 보면 우리는 첫 번째 회계 기준은 보충법이고 법인세법은 총회법이기 때문에 대손충당금의 기초유보 잔액이 방금 정기 말에 대손충당금 한도초과 말하는 거예요. 이 한도초과는 올해 단기에 전액 입금 불산이 차감 조정으로 해서 마이너스 유보, 차감 조정의 유보로 해서 지금 추인한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진한색으로 있는 기초 대손충당금 대손충당금 기초 유보 잔액은 전액을 입금 불산이 차감 조정 유보로 소득 처분해야 된다는 게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지금 제가 이야기한 것 가지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기준이 자, 우리가 회계 처리할 때 대손 당했을 때 외상 매출금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지웠어요. 대손 처리할 때. 그리고 차변에 대손 충당금 70만 원, 대손 상각비 30만 원 이렇게 처리했다고 볼게요. 그럼 우리 법인세법의 생각은
대손 충당금으로 처리했던 대손 상각비로 처리했던 일단 비용 처리한 거예요. 근데 얘는 전기에 비용 처리해 놓은 거고 얘는 지금 올해 단기에 비용 처리한 거의 차이인 거지. 둘 다 비용 처리한 거예요. 그래서 비용으로 바라보는데 이 대손을 인정을 안 해요. 그럼 지금 얘를 대손을 인정을 안 해버리면 우리는 비용 인정 안 하네라는 생각도 하셔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 첫 번째가 우리는 비용 인정 안 해가 법인세법으로 성금으로 인정 안 한다는 이야기죠. 비용 인정 안 한다는 이야기가. 그럼 그 다음 여러분들이 뭔 생각해야 되냐면 이 분계 자체를 인정 안 한다는 이야기 있잖아. 그럼 얘 인정 안 한다는 거고 그 다음 봐야 될 게 대변에 외상매출금 적은 거 채권 잔액을 줄였죠. 장부상에 차변이 있던 애를 대변에 쓴 거잖아. 근데 이 분계 자체를 인정을 안 하는 거죠. 나는 못 받겠다, 못 받는다고 장부했었지만 이거 못 받는 거 아니라는 이야기잖아, 세법에서. 그래서 하나 더 생각해야 될 게 세법상의 채권 잔액 감소도 인정 안 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증가시켜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비용도 인정 안 하지만 세법이 생각하는 채권 잔액도 높여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사실 그것 때문에 유보가 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는 이해가시죠? 지금 못 받는다고 얘 줄였는데 인정 안 한대 다시 도로 집어넣어 그 이야기잖아. 그죠? 그럼 우리는 이 두 개를 다 생각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얘만 생각하지 말고 비용 인정 안 하는 애만 생각하지 말고 비용 인정 안 하면 반대쪽에 채권도 줄이는 걸 인정 안 한다는 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같이 생각 못하면 한쪽이 무너지게 돼요. 제가 세 개 타입이라고 말했을 때 계속 채권 잔액 이야기하고 있죠. 걔가 지금 얘네들 이야기예요. 얘네들 이야기예요. 그럼 지금 우리 4번에 대손금의 처리 및 세무조정이라고 적혀 있죠. 당연히 우리 법인세법도 그렇고 회계도 그렇고 대손 충당금 먼저 끌어쓰고 그거 없으면 대손 상각비로 우리 처리하라는 거예요. 근데 비용 처리하는 걸 손비 계상한다라는 표현을 써요. 자, 그럼 대손금의 범위를 봤는데 아래에 보니까 신고조정 사항이 있고 결산 조정 사항이 있죠. 자, 신고조정 사항, 결산 조정 사항이 있는데 신고조정 사항, 결산 조정 사항의 차이가 뭐였죠? 결산 조정 사항은 장부에 써야지만 인정해 주지. 한마디로 지금 대손인데 대손 당했다고 장부에 쓰면 인정해 주고 안 쓰면 인정 안 해준다는 게 아래에 있는 결산 조정 사항이고, 신고 조정 사항은 우리는 결산서에 안 써도 신고 조정으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고 조정 사항 옆에 뭐라고 적혀 있죠? 강제래. 그럼 왜 이걸 강제로 대손 처리하라고 말하냐면,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결산 조정 사항은 너 돈 못 받은 거야, 못 받을 확률이 매우 높아, 혹은 돈 못 받은 거야 라는 게 결산 조정 사항이에요. 근데 신고 조정 사항은 법인세법이 너 죽었다 깨어나도 못 받아 빼 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이 결산 신고 조정 사항은 그래서 다 법원에서 판결하는 것들이잖아. 그럼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기억해야 될 게 동그라미 가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있죠.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법인세법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그 해에 무조건 못 받는다고 처리하면 오케이, 처리 안 하면 신고조정으로 강제 신고조정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은 소멸시효 완성 채권이 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 회사가 대손 회계 처리를 안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강제신고 조정 사항이라는 건 여러분한테 이 두 가지를 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너 대여금이든 외상매출금이든 못 받잖아. 그러니까 세법상 채권 잔액을 먼저 감소를 시켜야 되는 거고, 못 받는다고 했으니까 세법이 생각하는 채권에서는 빼버려야 되겠죠. 이 앞이랑 반대죠. 회사가 처리했는데 인정 안 해서 도로 집어넣었지만 얘는 거꾸로 장부에 안 줄였는데 못 받으니까 줄여라는 거예요. 그 다음 할게, 그럼 세법이 생각하는 비용 처리해야 될 거잖아. 그래서 세무 조정할 거예요. 송금 산입, 소멸시효, 완성 채권 얼마 유보 발생으로 처리를 할 거예요. 차감 조정으로 유보 발생으로 처리할 거예요. 얘 둘이는 회계 처리할 때까지 유지하고 갈 거예요. 계속. 회계 처리 안 하면 그 다음 연도에도 회계 처리 안 하면 그 다음 연도에도 채권 잔액 빼라고 그대로 달고 올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유보니까 계속 달려 있을 거죠. 회계 처리했을 때 채권 잔액도 이제 맞아지고, 회계 처리하면 이 세법이 생각하는 채권 잔액 일치하게 될 거잖아요. 그리고 얘는 추인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회사가 장부에 쓰기 전까지 저대로 계속 따라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 이제 결산조정 사항에서 여러분들 보시면 제일 아래에 이제 부도 6개월이 경과한 채권 적혀 있는 거 있죠. 왜냐면 대손 확정일이 부도 발생일로부터 우리 6개월 경과한 다음 날이다라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그날이 올해 12월 31일 이내에 일어나야 대손으로 우리가 인정을 할 건데, 그런데 우리가 부도가 당했다고 해서 무조건 돈을 아예 못 받는다고 다 지우는 게 아니라 이제 비만 기록 1,000원을 남겨놔야 된다는 거예요. 자, 끝에 보시면 그래서 부도 수표 또는 어음 중 1% 비만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결산상 대손금을 회계 처리해야 된다라고 적혀 있죠.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의 부도어음이 발생을 했다라고 볼게요. 100만 원 부도어음이. 자, 첫 번째는 우리가 6개월 경과해서 차변에 대손 상각비 100만 원, 대변의 현금 100만 원이다라고 장부에 쓴 거예요. 부도가 6개월 경과해서 대손 상각비라고 쓴 거예요. 대비. 자, 그럼 100만 원이라고 썼어요. 그러면 자, 세법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얘 100만 원 당했지만 얘는 소멸시효 완성되기 전까지는 어떤 일이 발생할 수 할지 모르기 때문에 잊지 않던 기록, 우리 비만 기록이라는 건 잊을 망자예요. 잊지 않으려고 1,000원을 장부에 남겨두는 거예요. 그러면 1,000원을 빼고 대손 처리하라는 거예요. 그럼 세법이 생각하는 거는 대손은 인정해. 그런데 1,000원 빼고 99만 9천 원만 이렇게 나간 걸로, 죄송해요. 왜 대변에 현금이라고 썼지? 죄송해요. 말 안 해줬어요. 자, 받을 어음이면 자, 받을 어음이다 99만 9천 원 이렇게만 하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이렇게만 인정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세법은. 그럼 1,000원 인정 안 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세무 조정은
천원 비용 아니야. 이제 수정분기 안 하고 바로 생각할 수 있겠죠. 천원 비용 인정 안 해. 송금 불산입 비만 기록 천원. 그리고 얘 성격은 자산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얘는 제가 이렇게 표현했죠. 소멸시효 완성될 때까지 못 받으면 그때 지워라고. 타이밍의 차이죠. 3% 소멸시효 완성은 3년이에요. 그래서 얘는 유보 발생으로 처리할 거예요. 그럼 나중에 소멸시효 완성되면 이제 얘를 제거하겠죠. 왜냐하면 세법이 죽었다 깨어나도 못 받는다. 심지어는 처리 안 한 것도 하라고 강제신고 조정시키는 애니까. 자, 이건 이제 6개월 경과됐는데 이렇게 처리한 경우에요. 자, 문제에서 100만 원 부도가 났는데 대손 상각비나 대손 충당금을 100만 원 처리했다고 할 때 우리한테 나와야 될 세무조정인 건데, 근데 문제에서 100만 원 어음이 부도가 났는데 똑같이 6개월 경과가 된 건데 회사가 장부에다가 100만 원 대손 발생했는데 스스로 99만 원을 이렇게 회계 처리만 하고 회계 장부상에 1,000원을 남겨둔 거예요. 그럼 세법이 생각했을 때는 나도 이 분계 똑같은 생각이야. 회계 장부에 1,000원 남겨 있으니까 그대로 가는 거 아주 잘했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세무 조정은 발생하지 않겠죠. 왜냐하면 세법이 생각하는 이 분계로 얘가 분계를 한 거예요. 100만 원이 대손 당했다고 문제에 적혀 있는데 대손 충당금 상계했거나 대손 상각비 처리한 거는 99만 9천 원이래. 그러면 회사가 장부에 1,000원을 남겨뒀다는 이야기죠. 그럼 잘했으니까 조정할 게 없는 건데 100만 원을 전부 다 대손 처리를 해버리면은 1,000원은 빼라고 조정할 거란 이야기예요. 얘는 스스로 빼고 한 경우고 얘는 안 빼고 한 경우죠. 이해가시죠? 얘 둘이 이해가나요? 차이? 얘는 1,000원 안 빼고 했을 때 빼버린 거고 얘는 1,000원 빼고 처리하니까 조정할 일이 안 생긴 거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럼 우리 마지막 세 번째 하나만 더 보면 (6개월) 미경과를 볼게요. 6개월 미경과. 자, 6개월이 경과되지 않았는데 우리 회사가 대손상각비 100만 원 대변에 받을 100만 원을 다 지운 거예요. 그럼 세법은 아직 6개월이 경과 안 됐기 때문에 전액 인정하지 않겠죠. 아예 그냥 대손 자체를 인정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무조정은 송금 불산입 대손금 부임액이 100만 원이다. 유보 발생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될 거예요. 자, 이 조정은 이해가시죠? 아직 6개월 안 넘었으니까 인정 안 해. 100만 원 다 비용 처리하지 마 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자, 얘가 이제 차기로 넘어갔다는 건 이제 그 다음 연도는 6개월이 무조건 넘어간 거죠. 그 다음 무조건 6개월 넘어간 거죠. 그러면 우리 회계장부에서는 이미 처리했기 때문에 또 대손 처리할 일은 당연히 없겠죠. 그런데 세법은 인정 안 했고 이제 인정할 거예요. 세법은 얼마를 인정하죠? 대손 인정하는 금액이 그렇죠. 99만 9천 원만 인정하겠죠. 아직 소멸시효 완성 안 됐거든. 이것만 인정할 거란 이야기예요. 그럼 이것만 인정할 거기 때문에
부인했던 거 인정해주는 추인은 이제 송금 산입 정기 대송금 부인액 99만 9천 원 마이너스 유보 감소로 처리를 할 거라는 거예요. 감소로. 그러면 결론적으로 100만 원 부인했는데 99만 9천 원만 추인하면 장부에는 1,000원 그대로 남아 있을 거잖아요. 지금 이야기가 결론적으로는 1,000원 남겨둬라 그 이야기인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전부 다 부인했다가 6개월을 경과해서 우린 대손 사유를 충족한다 하더라도 1,000원 빼고 처리하고 1,000원은 소멸시효 완성이 되면 우리는 시인해 줄 거다. 1,000원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시죠?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또 흔들리면 안 되는 게 제가 지금 뭐 어음이라고 썼는데 어음만이 아니고 부도를 포인트로 잡으셔야 돼요. 왜냐면 우리는 시험 볼 때 중소기업으로 볼 거잖아요. 중소기업은 부도 난 곳의 외상매출금도 대손 사유로 정확하게 봐주기 때문에 똑같이 해줘요. 그럼 얘도 6개월이 경과가 안 되면 대손 안 되는 거고 여기는 외상매출금인 거고 그런데 6개월이 경과하면 1,000원 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외상매출금이다 받을 의미다 이런 거 구분이 아니라 부도냐 부도가 아니냐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이제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경과한 우리 소액 채권 있죠. 자, 얘 금액 얼마로 바뀌었다라고 제가 전에 이야기한 것 같은데 전이라고 말한 건 부가가치세 할 때에 대손세 공제 신고할 때 소액 채권 금액 얼마로 바뀌었다라고 했죠? 30만 원으로 바뀌었죠. 그럼 지금 제가 대손세 공제 신고하고 헷갈리지 말라고 했는데 왜 걔를 끌고 올까? 왜냐하면 자, 우리 부가가치세 이론 문제를 위해서도 기억해 두셔야 돼요. 부가가치세법상 대손 사유가 법인세법상의 대손 사유를 인용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가가치세법 때 대손 사유 공부했잖아. 전에도 제가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언급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사유가 지금 이 사유하고 같은 사유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우리가 먼저 배운 게 부가가치세법인 거지. 부가가치세법이 개인이면 소득세, 법인이면 법인세법상의 대손 사유를 끌고 와서 인용해서 쓰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세무조정에 의한 뭐 내용 적혀 있는데 자, 얘는 지금 신경 안 쓰셔도 되니까 자, 이번엔 프로그램을 저하고 같이 좀 볼게요. 자, 우리 9200번 회사로 들어가시고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 조정명세서 열어서 자, 메뉴 설명부터 할게요. 자, 가급적이면 이 순서대로 해라 라는 이야기다라고 했죠.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있는 네모박스 1번 여기를 볼게요. 자, 여기는 회계 장부상에서 대손금이나 대손충당금이나 대손상각비나 기타의 대손상각비로 회계 처리한 것들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는 회계 장부상 대손 처리 내역을 쓰는 거예요. 한마디로 회계 장부에 대손 처리를 안 했으면 안 쓰는 거고 처리했으면 쓰는 건데 자, 지금 여기에 대손충당금하고 처리한 거 그리고 단기 손비 계상액이라고 적혀 있는 건 이거
저기 쓸게요. 대손 상각비나 기타의 대손 상각비로 처리한 거. 비용 처리한 걸 손비 처리했다고 여기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손비는 여기는 대손 충당금 상계한 거고 여기엔 우리 비용 처리한 거고. 그럼 자 우리 그 대손 상각비하고 왜 이래?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하고 여러분한테 제가 헷갈리지 말라고 한 것 중에 하나가 이유가 뭐냐면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는 대손세액 공제 안 되는 건 안 썼죠. 우리 부가가치세법 때는 세액 공제 안 되는 건 빼고 쓰는 게 문제잖아. 여기는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회계장부에 대손 처리한 거는 일단 전부 다 쓰는 거예요. 인정한다 안 한다를 떠나서 전부 다 쓰고 제가 인정한다를 뭐라고 한다 했죠? 신한다라고 했고 인정하지 않는다는 걸 부인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일단 회계 처리한 건 다 쓰고 그리고 나서 대손 충당금하고 상계한 것 중에 인정하는 거 얼마다 인정하지 않는 거 얼마다 또 대손 상각비라고 처리한 것 중에 인정한 거 얼마다 인정하지 않는 거 얼마다 그래서 인정하든 안 하든 일단 쓰고 전부 다 인정 안 하면 전부 다 인정 안 한다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도 6개월이 미경과 됐어요. 그럼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는 안 쓰는 거잖아. 여기는 회계 처리한 거니까 지금 여기에 들어오겠죠. 그럼 여기에 쓰고 전부 다 아직 6개월 미경과 됐으면 전부 다 부인에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단기 장부에 대손 처리한 대손 충당금이나 기타의 대손상각비, 대손상각비 이 세 개의 계정 과목으로 처리한 모든 것이 여기에 다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위 네모박스 1번은 이것만 하면 정리가 끝나는 거고 그럼 당연히 여기에 부인액이 있으면 이 부인액이 지금 대손 충당금이든 대손 상각비든 비용 처리한 거라고 했죠. 그래서 비용 인정 안 한다라고 세무조정이 부인액만큼 전부 다 나올 거예요. 심지어는 1,000원도 비만기로 100만원짜리 100만원 대손 충당금 다 처리했으면 99만 9천원 그리고 1,000원이다. 근데 지금 이 앞에 자 제가 예를 하나 들게요. 자 외상매출금인데 우리가 부도가 6개월이 경과가 안 된 거예요. 그러면 뭐냐 죄송해요. 부도 6개월이 경과가 됐다라고 볼게요. 그럼 금액이 100만 원이에요. 그럼 먼저 여기에 금액 들어오는데 대손 충당금의 금액 쓰면 얘가 줄어들 거예요. 그럼 방금 제가 뒤에 예를 들었을 때 이 앞에 예를 들었을 때 대손 충당금에서 70만 원, 대손 상각비에서 30만 원이라고 예를 들게요. 그럼 1,000원은 어디서 남겨 놓냐면 여기에서는 70만 원 다 인정하고 여기에서 29만 9천 원만 인정해서 올해 비용 처리 얘는 전기에 비용 처리한 거잖아. 이거는 두고 올해 비용 처리한 거에 1,000원을 취소하는 거예요. 만약에 전부 다 대손 충당금이었다면 뭐 말할 거 없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100만 원이면 여기에서 99만 9천 원 여기에 1,000원 이렇게 쓸 건데 대손 충당금과 대손 상각비를 같이 섞어 썼다면 비만 기록은 단기 쪽에서 뺄 거란 이야기예요. 그럼 지금 우리가 대손 충당금하고 처리했는지 대손 상각비라고 처리했는지도 중요하겠죠. 위치 칸도 다르니까. 전기 비용이다 단기 비용이다 의미는 당연히 틀리다는 느낌이 있으시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대손 충당금하고 상계한 채권이라 그러면 여기에 쓸 수 있으니까 쓰면 되는데 아무 말이 없이 대손 당했다라고 하면 그러면 우리는 원장 조회를 눌러서 대손 처리 내역을 전부 다 확인해야 돼요. 분기 어떻게 했는지. 근데 이런 장부 쓰는 게 불편하면 일반 전표를 가서라도 날짜는 알려줄 거니까 문제에서 이것 때문에 그러면 그 날짜로 가서 무조건 어떻게 분개했는지 대손 충당금 했는지 대손 상각비라고 했는지 확인해야 어느 쪽에 쓸지가 결정이 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걸 하고 나면 이제 그 다음이 채권 잔액인데 자 얘는 지금 처음에 채권 잔액에 장부가액 적혀 있는 왼쪽은 단기말 회계상의 장부 회계상의
채권 잔액이에요. 단기말 우리 장부상 채권 잔액이라는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있는 이 합계 있죠? 이 합계는 그럼 단기말은 뺄게요. 세법상 채권 잔액이 되는 거예요. 먼저 이 합계가. 그럼 장부상에 적혀 있는 것 중에 우리가 세법이 대손을 인정 안 하는 거에 있다면 채권 줄이지 말라고 더해줘야 되겠죠. 왜냐면 대손 인정 안 하면 더해줘야 될 거잖아요. 심지어는 얘 1,000원 있잖아. 1,000원. 그럼 2,000원이죠. 2,000원도 채권 줄이면 안 된다는 거니까 여기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위에서 부인한 거는 전부 다 단기에 들어오겠죠. 그럼 과거에 채권 줄이지 말라고 인정 안 한 애가 여기에 있었다면 걔가 아직 해결이 안 됐으면 그대로 더해 주도록 가야 될 거예요. 그래서 세법이 생각하는 채권 잔액을 만드는 거예요. 여기 합계까지. 그럼 이 세법이 생각하는 채권 잔액에서 오른쪽 21번의 채권 잔액은 뭐냐면 세법상 대손 충당금 설정 채권 잔액이에요. 그럼 대손 충당금 설정 채권 잔액이라는 건 이 사이에 20번에서 대손 충당금 설정 제외 채권을 또 쓰는 거예요. 세법이 생각하는 채권 잔액은 맞는데 대손 충당금 설정 안 할 거라고 한 거. 이게 우리 지금 여기에 친절하게 대놓고 앞에 할인, 배서 양도, 특수관계자의 채권, 외상매출금하고 상계하기로 약정한 채권 혹은 대손세액 공제받은 매출세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거는 채권 잔액은 맞지만 대손 당할 일은 없는 거잖아요. 그런 걸 여기에 적으면 19번에서 20번 빼면 21번 된다라고 적혀 있죠. 여기까지 구하기 위해서 여기 2번을 구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지금 이 금액을 구하는 이유가 이 금액이 지금 여기로 오게 돼요. 21번이 여기로 와요. 이제 대손 충당금 설정하는 한도 계산을 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대손 충당금 설정하는 한도 계산. 그럼 대손 충당금 조정이라고 적혀 있는 여기에서 자, 지금 이 채권 잔액에서 이제 대손 설정률이 우리 설정을 1%와 실정률 중에서 큰 걸 가지고 할 거라 그랬죠. 그럼 큰 거 가지고 할 거면 일단 정기말 대손 충당금의 세법상 대손 충당금 잔액하고 단기에 대손 발생한 이 금액 가지고 인정하는 것 가지고 우리는 대손 실정률을 계산할 거예요. 그런데 정기말 정보가 올해 단기 기초 정보겠죠. 정기말이 올해 기초잖아. 그럼 기초 채권 잔액에다가 근데 세법 생각하는 거니까 여기에 차이가 있다면 얘가 채권 잔액이죠. 그럼 정기 거니까 올해 기초에 반영돼 있는 거잖아. 얘 가감한 채권 잔액을 분모해 둬야 돼요. 그래서 제가 계속 세법상에 줄을 끈 거예요. 장부에 적혀 있는 게 아니고 그걸로 계산해서 1%보다 크면 실정률, 1%보다 작으면 기본율로 갈 거예요. 그럼 얘만 정리하면 이제 거의 다 끝나요. 장부상의 대손 충당금 기초 잔액 그리고 지금 10번은 정기말 한도 초과난 거,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난 거 올해 무조건 추인될 금액이 들어올 거고 그리고 올해 우리가 대손 충당금을 설정한 거 계상액은 장부에 기록해서 입력한 거죠. 그럼 이걸 쓰게 되면 우리는 장부상 기초잔액에서 단기에 대손 처리한 거 남은 게 올해 다시 들어갈 금액이다라고 해서 얘는 12번을 저와 같이 계산해서 쓰면 5번에는 얘 둘이 값은 같기 때문에 같이 들어오게 될 거예요. 그럼 이렇게 쓰게 되면 우리는 한도 초과난 거 있으면 한도 초과에 대해서 세무조정 또 정기에 부인액이 있었으면
여기에 금액이 똑같이 마이너스로 계산하면 나와서 추인해주고, 그리고 여기에 부인액들이 있으면 부인액들도 세무 조정해 줄 거예요. 그런데 소멸시효 완성됐는데 회계 처리 안 하는 경우 이야기했었죠. 그럼 여기는 안 들어와 있을 거예요. 회계 처리 한 것만 들어오는 거니까. 그거는 그래서 여기에서 강제적으로 마이너스로 빼버리는 거예요. 제가 세법상 채권에서 줄일 거라 그랬잖아. 그래서 마이너스로 빼버릴 거예요. 자, 제가 말했죠. 문제 내는 사람들이 얘를 좋아하는 이유가 여기서 문제 낼 수도 있고, 이거 가지고 문제 낼 수도 있고, 얘 가지고 문제 낼 수 있고, 얘로 문제 낼 수 있고, 얘로 문제 낼 수 있고, 이 계산하는 걸 문제 낼 수 있으니까 아무데나 문제 내어도 다른 문제로 보이겠죠. 대신 지금 제가 이야기했던 게 전부 다 종합으로 문제는 안 나와요. 포인트는 한 군데 아니면 두 군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어느 부분을 포인트로 나올 건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제 두루두루 봐야 되는 거니까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자, 이제 우리 쉬었다가 이제 기본 예제하고 기출 문제 풀면서 보도록 할게요. 쉬었다 합시다.